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의 생각을 맞추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사이에서 이게 참 외교안보 문제는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지금 결국 이 문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인심 잃고 결국 인심 잃는 정도가 아니죠. 한미동맹에 이제 틈이 생기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도 지금 얼마 이제 정말 시간이 짧게 남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화, 대화, 뭐 말로 들으면 아름답죠. 그런데 사실 대화를 국어로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긴장을 고조하고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보세요. 처음에 전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50분간 통화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이야기하면서 8일 정도 지나서 8월 7일인가요? 그날 처음 전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괌 이야기 나오고 나서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화 안 하고 있어요. 독일이 통일을 할 때도요. 독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변 4국의 컨센서스를 얻어서 했거든요. 미국의 컨센서스를 먼저 얻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이 다 동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혼자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만 소외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화를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건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아베 전화할 때마다 우리 또 따라 전화해야 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없어요. 옛날에 오바마 때는 전략적 인내였는데 지금 전략적 혼선입니다. 대통령이 있고 물론 국방부 장관은 이해해요. 걔네들은 블러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틸러슨 입장이고 대통령 중간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무슨 옛날 그 사업가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협상하듯이 블러핑을 대통령이 펑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자극을 받아가 또 과한 폭격 이게 에스컬레이트가 됐단 말이죠. 이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건 사실 국무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틸러슨 장관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결국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압박을 하는 건 미국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대화에 대한 4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레짐 체인지 안 한다. 정권 교체 안 하겠다. 그다음에 레짐 컬랩스. 너희들 무너지는 거 원하지 않는다. 세 번째 통일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북한 뭡니까 주한미군의 전진 배치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 4가지 약속을 해주는 거죠. 라고 하면서 대화를 위한 조건을 우리가 내세운 거죠.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압박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대화 제의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가운데 지금 괌 사태로 인한 것들이 좀 다운되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지금 비판을 받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 보게 되면 한 방 먹었다. 오히려 그렇게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심한 말을 하다가 한국 대통령한테 점잖게 한 방 맞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우려하거나 비판할 때 그럼 유엔의 결정한 입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지금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이 결정한 입장과 다른 길을 가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외교는 이미 우리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2015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미 외교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데 자 코리아 패싱은 어찌 보면 전 정권에서 남긴 유산입니다.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의 궤도와 미국의 궤도를 0.1mm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발전 단계는 예전 정부하고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여러 가지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도 있고 미국도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은 사실은 자기네 그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화를 못 하셨냐. 결국은 그 수준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한 채 틀림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틀림이 있죠. 그쪽에서는 군사적 옵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군사적 옵션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게 유엔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얘기합니까? 미국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미국하고 유엔하고 한치도 차이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박과 대화에 관해서지 거기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all options on the table. 그렇죠. 질문한 거기는 군사적 옵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은 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밖으로 하는 메시지에 있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느냐. 결국은 틈이 있게 되면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 다 주겠습니까? 미국이 정보 안 줘요. 자, 미국은 지금 이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지금 서부를 때릴 수 있고 지난번 ICBM 발사는 시카고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으로서는 이거는 미국 정권으로서는 또 자기네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발맞춰서 공조할 수 있느냐. 거기는 저는 정말
긴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거랑 또 문정인 특보랑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문정인 특보 이야기하면 그건 개인 이야기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거기서도 핀트가 안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미묘한 차이가 자꾸 생긴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서도 하나는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한미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미 FTA도 하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문재인 대통령 참 사람이 좋으신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의 반대를 넘어갈 만큼 강단은 없으신 것 아닌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이다라는 것은 미국한테는 옵션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옵션일 수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예. 동맹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대통령은 자국 국민을 그거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자, 아니 제가 그거는 왜 하나만 그러느냐. 여쭤볼게요. 결국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화만으로 될까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질문. 그러면요. 이거 이제 방송 나갈 건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대화만 갖고 되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을 했다 치고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히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할 겁니까? 군사적 옵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모든 옵션은 언더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도 가능하다. 아니 우리의 동의 없이 안 된다고 하셨다며요.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집권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할 거고 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래야지 야당이죠. 국제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인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비싼 거 가지 말고 아니 제가 아까 국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독일 통일도 국제적 공조 속에서 문재인 하는 대통령이 거예요. 지금 자, 국제 공조 북한- 안 합니까? 고립돼 있나요? 대표적인 게 육자회담이잖아요. 지금 국제공조라는 게 아주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 아니, 그리고 가장 국제회담이 아니죠. 아니, 국제공조는 한미가 누굴 말하는 대북 얘기한 제재에 거잖아요. 있어서 대북 제재에 있어서 국제 공조라는 것은 같이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개성공단 재개도 이야기하셨고 금강산도 이야기하시고 하셨습니다. 그건 국제 공조의 틀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아니죠. 지금 이 미국 그때는 자 ICBM 발사 이전입니다. 지금 ICBM 발사했어요. 7월 4일, 7월 28일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이 본토로 공격하는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이제 군사적 행동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미 공조 중요하다. 그다음 한미 동맹 중요하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해결하고 유엔의 틀 안에서 해결하되 중요한 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럴 때 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정당으로서 미래 보여줘야 된다면서 그럼 야당은 국제 공조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 말고 문재인 대통령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 옵션에 대해서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한다기보다는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압박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군사적 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 전쟁 얘기를 안 해요. 자유한국당 전쟁하자는 거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하자는 게 예, 아니죠. 아니, 전쟁도 할수 전쟁을 있다. 하자는 건 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만 분명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사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핵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는 예전처럼 미국이 전략적 인내하면서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가 된 거예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결국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당사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냐 저는 그 부분을 우려하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한테는 핵의 위협이 걷어졌지만 우리한테는 핵의 위협이 존재되는 상태로서 적당히 타협되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 안 좋습니다. 결국은 그때 북한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게 그러한 시나리오예요. 미국은 만족하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핵이 동결되고 했을 때 결국 우리는 북한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다른 무엇을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남한 정부의 입장은 핵 동결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동결 다음 폐기를 얘기했고요. 미국 뭐라 그랬습니까? 핵 폐기예요. 이 문제 때문에 그 균열이 왔습니까?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술적 다양성을 갖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의 국권이 하면서 여기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